자, 첫 번째 질문인데 네. 처음 투자금이 5천만 원 정도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다시 내가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겠다. 네. 처음부터 하겠다. 그럼 현 상황에서 최소 네. 얼마 정도 있으면 좋을까? 지금도 5천만 원으로 가능해요. 지금도 5천만 원이세요? 네. 이게 얼마 전에는 안 됐죠. 제가 말하는 기준은 최소한 광역시급 이상. 아, 오케이. 지방 소도시도 아니고. 정리해보자면은 최소 네. 5천이어도 괜찮은 곳을 투자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저기 무슨 시골 소도시 네, 뭐, 이런 데가 네, 아니라 최소 광역시. 광역시급 이상. 오, 네. 그러면 여기 5천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 책에 있는 대로 만약에 좀 어느 정도 거래도 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한다면은 네. 나도 새 아파트 받을 수도 있다. 네. 꼭 몸테크를 어느 정도 몸테크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5천도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몸테크를 안 해도. 예. 이제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조금 다른 게 네. 재건축은 전세가가 사실 꽤 높아요. 지금도 7, 80%? 왜냐하면 재개발과 재건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 양호하다 이렇게 어려운 말 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네. 재건축은 동네는 살기 좋아. 강남 아시죠? 네. 방배 여기가 재건축이 많아요. 동네가 살기 좋죠. 원래 부자 동네예요. 근데 집이 너무 낡았어요. 집만. 그럼 집만 낡았죠. 그래서 재건축을 하는 거고요. 근데 재개발은 동네도 너무 경사지고 후비지고 힘들어. 한남 같은 경우는 경사 장난 아니잖아요. 집도 되게 오밀조밀 되게 사실은 살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것이 재개발이에요. 물론 한남은 재개발 중에서도 뭐 황제급이긴 해요. 요렇게 다르기 때문에 실제 전세가율이 되게 높아요. 지금 전세가가 아무리 내려갔다고 해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수요가 탄탄하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들어가 살지 않아도 여전히 전세가가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그냥 세팅으로도 5천 미만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오늘 아침에 보고 왔어요. 진짜. 야, 네. 궁금하다. 네, 제가 사실은 한두 달 전만 해도 예정구역을 봐라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시장을 무조건 무서워할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여기서 더 내리면 그러니까 공부해야죠. 네. 더 내리더라도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는 결론은 스스로 내려야 돼요. 이런 기본 공부는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그 공부를 하시고 결론만 내리실 수 있으면 돼요. 현재 가능하다. 드디어 우리가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네. 이 정비 사업이라는 진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자산을 좀 불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 거냐 이런 매수매도 이야기 좀 해야 포인트. 되는데 네네. 매수매도 타이밍이 물론 책에 있지만 네. 또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말씀을 한번 하시면 좋은데 이거는 네. 책에 있는 자료를 제가 출판사 측 좀 협조를 받아서 네. 가져왔습니다. 네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거 제가 다 디자인한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되게 디자인이 잘 돼 있어서 네. 출판사가 굉장히 신경을 잘 썼구나 했는데 네. 이게 보니까 이제 저자분이 진와이스님이 네. 직접 이거를 하고 이걸 이제 마무리 작업을 이제 네, 출판사에 네.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투자 탐색기, 네. 초기 투자기, 그리고 이제 투자 안정기, 그리고 절세 투자기. 이 말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 그리고 이제 투자 결실기 네. 해가지고 그 관련된 정비 사업의 단계와 이 투자 타이밍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보게 딱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네. 진화이스님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타이밍이 있다면 네. 어디입니까? 매수 타이밍 말씀드리는데 네, 사실 이 워딩도 제가 진짜 이거 네. 표 하나 예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 워딩 보고 우리 편집자님 깜짝 놀라셨거든요. 네, 워딩, 그렇죠. 이거 자체에 여기 이 기간에 대한 의미를 완벽하게 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초보가 봐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냥 한눈에. 네. 그러니까 이거 외우느라고 머리 싸매고 그러지 않도록. 맞아요. 네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 전체 중에서 가격 대비 가장 진짜 저렴하게 네. 좋은 물건 살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언제냐면은 네. 투자 안정기 중에서 종전자산 평가. 종전자산평가 이때 네. 사업 시행기가 나고 네. 네. 사실은 이게 위로 갈수록 가격은 올라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치가 그러니까 새 아파트 되는 기간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 대비 종전자산 평가가 난 직후는 이게 정말 15년 동안 지켜보면서 어쩌면 이걸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요. 뭐냐면 세일이 있어요. 세일. 어떤 세일이냐면 네. 실망 매물. 실망 매물. 왜 실망을 하죠? 왜 실망을 하냐면 감정평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빌라나 뭐 아파트가 있는데 요 물건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빌라가 1억이라고 감정평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34평을 받으려고 했더니 2억을 내놔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기예요. 근데 어느 누가 자기 물건 평가된 가격 만족할까요? 아무도 만족 못해요. 맞아요. 절대 만족 못해요. 그리고 충격은 뭐냐면 많은 분들 중에서 여전히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공부를 하면서 접근하니까 다 우리 같을 것 같죠. 거기에 원래 살고 계신 분들은 이 집 하나 내놓으면 새 아파트 주는 줄 알고 계신 분이 여전히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내 집보다 더 큰 돈을 내놔야 돼?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충격받으시는 거죠. 추가로 내야 되는 2억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이 어디 있어? 이러시면서 물건을 내놔요, 그냥. 그 부동산 갔더니 동네 박 사장 나 2억이나 내놓으래. 난 그렇게 못해. 이거 얼마 받을 수 있어? 그럼 프리미엄 한 5천 받을 수 있다. 이러면 그냥 파는 거예요. 그냥 당장 5천이 그쵸. 또 필요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쵸. 또 이제 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5천 1억 받으면 이 돈 갖고 옆 동네만 이사 가도 더 좋은 빌라 살 수 있거든요. 정비사업 안 하는 곳은 사실 더 저렴하잖아요. 더 새 건데도. 그렇게 이사 가실 수도 있고 하니까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르르 한꺼번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정평가 전에 사업시행인가 전에 일찍 들어가서 싸게 사시려고 그 감정평가를 모의로 계산해 보시고 머리 엄청 쓰세요. 근데 사실 그거 계산해 본다고 딱 그렇게 나오는 것도 아닌데 물론 그렇게 해서 진짜 싸게 사실 수도 있는데 미리 샀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손해 보실 수도 있어요. 이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를 이거 정확히 알 수가 진짜 없어요. 대략 주변에 나온 거 보고 간략하게 계산을 해보는 정도지 그게 맞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설프게 사업시행인가 직전이나 요럴 때 어설프게 사시려느니 차라리 저는 감정평가 나오고 이렇게 우르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개가 나오니까 이게 상승장에도 이때는 세일 기간이에요. 여러 개가 나오니까. 그러면 후루룩 팔리잖아요. 싹 사라져요. 하락 시장에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 같죠? 아니요. 이건 진짜 너무나 놀랍게 항상 똑같이 우르르 나와서 싸게 나오니까 우르르 팔리면 문 딱 닫히고 끝나요. 왜냐하면 나머지 분들은 내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좋은 가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얼마에 사는지 정확히 알고 내가 나중에 추가로 얼마 정도 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때가 가장 좋은 매수 포인트고요. 이제 매도, 파는 것도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매도는 누가 봐도 우리 한 단계 진행했어. 그때가 가장 좋아요. 동네방네 다 아는 거죠. 사업시행인가 나면 프랜카드 쫙 걸려요. 그리고 투자 좀 하신 분들은 사업시행인가 나면 한 5분 응선을 넘었다. 요 정도 알고 계세요. 50% 이상 진행됐고 사업이 무산될 일이 솔직히 거의 없어요. 지방 같은 경우는 시공사도 이미 선정이 됐죠. 그냥 사업이 그냥 축축축 진행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요때 사업시행인가 직후에 사실은 감평가가 불안하신 분은 얼른 이때 파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관리처분인가가 낮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강남 3구하고 용산구 외에는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서 어디나 지금 거래가 가능해요.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난 직후도 여기까지 나면 한 80% 끝난 거예요. 밥상 다 차렸어요. 숟가락만 딱 올려놓고 밥 퍼먹으면 될 정도로 모든 게 끝났거든요. 요 단계가 지나는 게 이제 입주권이거든요. 그래서 요 단계 지났을 때 그때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안전하게 사고 싶고 빨리 새 아파트 들어가고 싶어서 요때 매수를 원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요때 거래가 되게 잘 돼요. 그렇다고 이때는 물건이 와르르 나오냐? 아니에요. 사업시행인가도 와르르는 아니에요. 팔 사람들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제값받고 팔기 딱 좋은 그런 매도 타이밍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진화의 스님이 딱 찍은 원픽은 사업시행 인가 직후에 딱 물건 나올 때. 근데 재밌는 게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비슷하게 나오더라. 신기하게. 네.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 이제 상승장이 왔을 때도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매도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차라리 관처가 나고 요때 파는 것도 괜찮고. 그렇죠. 아니야, 나는 그냥 새 아파트 갈래 그러면 그냥 끌고 가는 거죠, 그냥. 특히 왜 재개발 재건축은 오래 걸린다는 오해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여기서 잠깐 풀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 타이밍에
그 실망 매물을 샀어. 그러고서 한 2년 이상 정말 가지고 있다가 관리처분이니까 난 다음에 매도하셔도 돼요. 요 정도 수익이면 충분하다 싶을 때. 그렇죠. 요렇게 단계 진행되는 사이사이 매수 매도 포인트를 이용해서 한 2년 아니면 4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매도하셔도 돼요. 꼭 새 아파트 지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아파트 투자하고 똑같은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재개발 재건축은 오래 걸린다. 새 아파트 될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셔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제 규제 지역 막 많이 있고 네네. 너무 막 이게 언론에서 네네. 하니까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좀 부담을 가졌었던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각각에 대한 내용들은 또 이제 책에 쉽게 잘 설명돼 있으니까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래도 이제 많이 이렇게 잘 쉽게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정비 사업이라는 게 이제 관련 법도 여러 가지를 좀 알아야 되고, 특히 이제 세금도 알아야 네네. 되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일반 아파트 투자보다는 조금 더 허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진호 스님은 계속 이걸 10년 넘게 15년 동안 하면서 계속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본인만의 어떤 부동산 공부하는 무슨 노하우 같은 게 있어요? 저는 책으로 시작은 했어요. 책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저는 사실은 제일 아쉬웠던 건 저 때는 강의 들을 게 없었다. 경매 강의밖에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 당시엔 경매밖에 없었어요. 경매도 저도 했었는데 경매 들으면서 이걸로 될까? 왜냐면 몇 개 물건 보니까 사고 싶지 않은 애들만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사실은 지금 다른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레버리지 하라. 저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저 이번에 책 냈다고 수고했다고 지난주 수고했다고 저한테 강의 하나 썼어요. 저는 뭐 배우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고생 안 하고 빨리 배우고 싶으면 책 가장 정말 가성비 좋은 그런 가성비 좋은 투자잖아요. 스스로에게. 네. 책이나 강의나 이렇게 들으시고 공부하셔서 기본기는 빠르게 익히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기본기를 익히시고 그 다음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사실 책이나 강의는 어떻게 보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결제만 하고 난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건 임장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투자자 사이에서도 임장 많이 가는 사람에 대한 약간 와 해주는 게 있는 게 그게 어떤 건지를 아니까. 그리고 지금 같은 하락시장은 더 그렇거든요. 가서 실제 매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소장님이 오픈 안 하는 매물은 얼마까지 가격이 되는지, 실제 지금 얼마까지 거래가 됐는데 네이버 거래로는 못 올리는지, 이 가격 올라가면 주변 물건들 거둘까봐 뭐 이런 것들을 직접 가서 보시는 거, 입지도 직접 가서 보시는 거. 우리가 지도로 보는 거하고 너무 다른 게, 제가 책에다가도 안전마진 계산하는 지역을 넣었는데 그냥 지도상에는 얘도 이쪽역에서 한 7분 거리, 얘는 한 10분, 한 5분 비슷하네. 가보면 그렇지. 실제 거를 걸었을 때 그 골목이 달라서 시간도 차이 나지만 동네 자체가 다른 거예요. 지도에 안 나와요. 역세권인데 어쩌면 여기는 상가도 잘 돼 있고 요것만 새 걸로 바뀌면 동네 자체가 엄청 고급진데 바로 조금만 내려간 저 반대편에 역세권인데 그 역에 볼 게 하나도 없어. 이거는 가보면 어떻게 쟤랑 얘랑 같을 수가 있고, 그런데 안전마진이 나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더 싸다. 근데 이거를 입지까지 가서 봤다. 그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구역을 보셔도 당장 매수를 안 하더라도 마음에 들면 지켜보고 더 싼 매물이 나오나 지켜보고, 또 제가 굳이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이런 하락장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돈이 원래는 절대 안 될 만한 곳인데도, 물론 1억 갖고 있는데 막 5억 필요한데 이런 데 보시는 건 안 되고요. 한 1억 갖고 있는데 1억 5천? 이 정도 필요해서 아예 쳐다보지 못했던 곳도 가보세요. 요즘은 사정들이 다 각각이에요, 진짜. 그래서 같은 구역에 총 매매가가 5억인데 1억 이상이 훨씬 차이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돼요, 시스님? 그러니까 금매를 잡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 제재의 장점이 뭐냐면, 특히 재개발은 시세가 오픈이, 매물 가격이 오픈이 안 돼요. 그렇죠. 빌라, 주택, 상가, 토지 이래서. 제각각이죠. 네. 그래서 이게 네이버 부동산을 연다고 확 한꺼번에 알 수가 없어서, 내가 얘를 프리미엄 1억 달라고 했는데 옆집에서 프리미엄을 5천 달라고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아냐? 소장님만 아세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진짜 내가 관심 있을 때 임장을 자주 다니시고 정말 내 집 마련하고 싶은 구역이 있을 때 자주 가시거나 하면
진짜 눈먼 매물이라는 표현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또 가능한 게 뭐냐면 원주민들은요, 실스님 사실 그 돈만 받아도 이미 워낙에 많이 예전부터 갖고 계신 분은 아우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지금 부동산도 내리고 나는 이것만 받아도 벌써 예전에 산 금액에 비하면 너무 많이 오른 거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매물이 그 가격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 이번 해당 시장은. 지역을 가장 저평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원주민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모르셔요. 너무 많이 잘 네. 알고 있고 그 과거 가격을 아니까. 그렇죠. 야, 맞아요. 이 정도면 됐다. 맞아요. 정도면 자기가 됐다. 산 가격이 있으니까 네.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이 시장 꺾인 걸 많이 두려워하세요, 지금. 네. 왜냐면 오래 기다려 봤잖아요. 이게 금방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세요. 조합원들이 잘할 것 같죠. 조합에서 불러서 교육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럴 거예요. 조합원 분들이 100명이 계시다면은 이 사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다 이해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거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없어요. 그냥 하라는 데니까 하고 네. 나중에 새 아파트 봤는데 네. 아까처럼 그죠? 네, 하고 네, 나 집이 20평 있으니까 20평 하나 봤는데 그랬는데 뭐야 우리 집 나 5억 하는 줄 알았는데 3억밖에 안 해? 간평이? 맞아, 짜증나. 팔어 막 이렇게 하고. 맞아요. 더 안타까운 거는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난 그럼 24평을 해야겠다 하고 24평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제일 안타까워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영상 하나 찍었는데 물론 최근에 댓글에는 노부부고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런 경우도 꼭 34평 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24평, 34평, 뭐 42평 이렇게 신청했을 때 신청 마감이 끝나자마자 프리미엄이 다르게 붙는 걸 모르신다는 거. 그걸 알고 그래도 나는 그냥 마음 편히 24평 해야겠다. 추가 분담금 부담된다. 이거와 전혀 몰랐어. 대부분 간평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계산해요. 똑똑하게. 그러니까 얼마 필요하네? 34평 하려면 3억이 필요하네? 그러느니 그냥 24평 하고 한 1억 5천만 내고 이것만 생각해요. 이게 나중에 팔 수도 있다는 생각. 더 심각한 거는 정말 마당 넓은 오래전부터 거기 살던 어르신 하나가 간평도 엄청 높은데 24평 신청하고 그냥 돈 받아야겠다 이러신 분들. 그냥 그분은 42평을 하고도 돈이 남고 펜트하우스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 그거 신청해서 거기 살기 싫은데 어떡하냐. 신청하고 나중에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단지에서 24평을 거꾸로 이사 가셔도 되는데 이 간단한 생각을 절대 못 하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냥 알려드리고 그래도 나는 정말 돈이 너무 부담된다 하면 24평을 내가 알고 선택할 땐 속상한 게 없잖아요. 진짜 슬픈 건 24평을 하고도 도저히 부담금이 부담돼서 매물로 나오면 34평 광역시급으로 1억씩 차이 나요. 프리미엄이. 똑같이 간평 1억 받은 빌라로 할게요. 똑같이 간평이 1억인데도 34평 신청한 거는 프리미엄이 2억 붙었을 때 24평 신청한 건 프리미엄 1억 붙으면 그대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어디에다 쳤느냐. 그거 하나가 1억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합원들을 위한 강의도 하나 하시죠. 정말 저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도 조합에서 안 알려주니 조합에서 절대로 이런 얘기 안 해요. 없어요. 조합은 그냥 중립이에요. 거짓말도 안 하고 참말도 안 하고 항상 안전하게 뭔가 문제가 될 소지는 절대로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네. 잘못하면 또 사업이 또 그렇죠.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니까. 그분들이 큰 거 했다가 나중에 부담금 못 낸다고 조합에서 큰 거가 좋다고 했다.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전 조합 입장도 이해가 돼요. 공부는 내가 해야 돼요. 진짜. 맞아요. 자, 이제 다음 또 보겠습니다. 지금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네. 뭐 상승장도 물론입니다. 현장에 가야 답이 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진화이스님은 매주 화요일 임장을 가시죠. 네, 맞아요. 그렇죠. 굉장히 인상적인데 네. 임장 궁금한 게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자, 그럼 네. 임장을 갈 때 네. 어떤 기준으로 갑니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가까운 곳으로 갑니까? 아니면 투자를 오래 하셨으니까 네. 내가 보니까 여기 A라는 지역이 핫할 것 같아. 투자 가치가 높아. 이런 데로 갑니까? 좀 뭔가 그런 대략적인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줄 수 있는 팁. 네. 제가 최근에 작년 가을부터 이 추운 겨울에 네. 서울만 네. 이틀 3일씩 막 정말 그렇게 임장을 다녔어요. 서울만 이틀 서울, 3일씩. 네. 경기도 좀 갔지만 경기도 몇 개 도시 딱 네네.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왜냐하면 실수님 아시겠지만 그때만 해도 투기가열지구로 묶여 있어서 네. 거래가 될 수가 없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재개발은 투기가열지구에서는 관리 처분인가 이후에는 거래가 안 돼요.
그리고 재건축인 경우는 조합 설립, 그러니까 거의 초기 단계 한 20-30%밖에 진행이 안 된 단계에서부터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래할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다녔냐? 절대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너무 매력적이어서 다녔는데 이게 확 풀어졌잖아요. 네. 네. 지금은 사실 거래가 안 되는 지역이 없다고 말해도 돼요. 강남 3구하고 용산은 뭐 사실 돈이 없어서 못하지. 거래가 안 돼서 못하는 수준은 어차피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아니니까. 네. 그런데 그게 투기과열지가 풀어질 줄 알고 다녔냐? 당연히 그건 아니죠. 이미 가격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근데 투가가 해제됐으니까 가격이 올랐냐? 아니잖아요. 지금도 조금씩 빠지거나 여전히 그냥 그대로 있거나 보통 그래요. 그리고 다녀보면 정말 상승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같은 곳에서 주변이 같이 있으면 너무 같이 올라가요. 이거 오픈할게요. 네. 인천도 제가 가끔 요새 많이 갔었는데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인천 부평구 상공역 인근에 되게 많이 재개발 구역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여기를 지금 찍어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곳이 진행되는 곳에 샘플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인천 한 3년 전부터 다녀보면 상승장을 한참 탈 때 그래도 그렇지 여기서 바로 가까운 요 구역과 저 뒤에 산 밑에 있는 애하고 그리고 사실 브랜드도 많이 차이 나는데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상승 때는 막 따라가요. 인근에 있으면 정말 막 따라가는 거예요. 왜? 물건도 없고 나오는 족족 계약이 되니까 이게 자기 가치보다도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진짜 하락장에 기름 빠지듯이 살 빠지듯이 쭉 빠지면 진짜 좋은 애들 가치가 그대로 남아있고 비슷한 사람들은 과하게 빠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제자리를 가기도 하고 과하게 빠진다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럼 제가 뭘 보고 다니겠어요? 최고로 입지 좋은 건 누구나 알아요. 근데 그 구역들은 별로 시세 변화가 없는데 그것보다 아주 나쁘지 않은데 과하게 빠졌다. 그런 구역들을 제가 보고 다니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가격이네. 그렇죠. 그쵸? 절대 가격. 그리고 네. 좋아질 것.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쉬운데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하나에 꽂히면. 제가 상공력을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여러 개가 연접해서 하는 곳이 좋아요. 그 동네 엄청 후졌는데 근데 나중에 완전히 신림 같은 데가 그래요. 거기가 뚜껑도 되게 많거든요. 신림 그 뒤쪽 보면 가보면 시장에다가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전체가 다 새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그 그림을 보는 거죠. 그래서 괜찮아도 하나만 딸랑 한 1000세대, 1200세대 있는 것보다 2000세대, 3000세대가 그렇죠. 몇 개 연접해서 같이 바뀐다. 인천 부평구 그 인근 상공역 인근 얘기하면 인천 잘 아시는 인천 사시는 분들 아우 거기 이러면서 그분들은 알아요. 거기 동네 이미지. 근데 그게 완전히 바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저는 계속 봐왔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 해당되는 데만 가지 마시고 조금 더 욕심부려서도 한번 가보세요. 왜 그러죠? 실질적으로 개별 물건들이 너무 천차만별로 진짜 지금은 나와요. 네. 그래서 생각 못했는데 내 물건으로 충분히 세팅 가능한 것. 그쵸. 그리고 특히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도 재개발이라고 해서 엄청 낙후되고 막 정말 귀신 나올 것 같고 다 그렇지 않아요. 괜찮은 곳은 괜찮거든요. 혹시 몸테크가 가능한 우리 2030 같은 경우는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전세가가 싸서 그렇지 그게 되게 낮아요. 몸테크가 혹시 가능하다. 그런 분들은 지금 오히려 신혼이나 아니면 사회초년생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매번 이렇게 임장을 자주 가시는데 네. 이제 임장 가면 물건도 보시고 이제 소장님들하고도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특히 네네. 그런 데서 이제 정보도 듣고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처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무서워. 그 마음 전 부담돼요. 아직도 기억해요. 네, 좀 뭔가 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실수님이 사실 우리 또 인터뷰하면 질문지 같은 거 오고 그럽니다.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채널에만 공개해 줄 만한 거 좀 갖고 와달라. 그래서 제가 진짜 제 채널에도 공개 안 하고 책에도 공개 안 한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저를 늘 생각할 때는 15년이나 했으니 뭐 부동산 가면 잘 나오고 막 뭐 걱정이 있겠어 하시는데 저 이런 완전히 투자 오래 한 포지션 거의 잘 취하지 않아요. 그 브리니 포지션? 그건 아니고요. 그냥 어정쩡한 포지션. 어정쩡한. 왜 그러냐면 저는 그냥
소장님이 말하시기 가장 편한 사람을 15년 동안 해봤더니 그 포지션이더라. 불인이는 너무 아는 게 없어갖고 소장님이 힘들고 그리고 안 살 것 같아. 중요한 건 뭔가 공부하러 온 것 같아. 그래서 절대로 부동산 가서 공부하러 오는 티 내면 안 돼요. 맞아, 그런 거 있죠. 바로 메모지 꺼내서 탁 메모 준비하고 막 다 받아 적는 막 그 소장님이 벌써 표정이 아휴, 부담되지. 오늘 계약은 글렀구나 이러면서 찐 얘기 안 나와요. 그래서 메모 좀 그래도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요즘 녹음 어플 좋아요. 다른데 나쁜데 절대 쓰실 거 아니잖아요. 저는 초보분들한테 녹음 어플 가지고 집에 가서 복기도 하라고 해요. 자기 부동산에서 모습. 네, 그래서 녹음 어플로 저도 지금도 켜요. 저는 뭐 하냐면 거기서 나중에 그냥 매물만 추려요. 그런 용으로. 왜냐면 그거 다 적어달라고 할 수 없고 소장님들도 다 안 적어주시거든요. 이게 매물이 귀하고 제재 같은 경우는 오픈이 안 되고 나한테만 나온 매물 같은 경우 오픈되는 거 싫어하셔서 잘 메모 안 해주시거든요. 요런 정도 하고 이제 중간 정도 포지션은 나는 근데 불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책 정도 읽으시고 유튜브들이 올려준 거 거기서 나오는 기본 용어들 자꾸 들으시면은 익혀져요. 이게 특히 유튜브로 들으면 익히는 게 귀로 익혀지시면 말로도 쉽게 나오고 내가 아직 말로 안 해도 소장님이 말하는 걸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만 익히고 가셔도 되고 그것도 아직 안 익혔다 그럼 가셔서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소장님들 되게 좋아요. 그런 사람. 자기가 조금 아는 척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불인이 들통나는 것도 그렇지만 그냥 소장님한테 소장님 여기는 어느 단계까지 왔어요? 제가 전문 용어 하나도 안 썼죠? 여기 사업시행가 났잖아요. 이러면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빌라 하나 사려면 얼마나 들어요? 초기 투자금! 이렇게 알아서 다 얘기하시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평상시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만 갖고도 충분히 대화가 돼요. 그 단어를 적재적소에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편안하게 대화를 하시고,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자금이 얼마 있는지를 요것도 시스님 채널에만 말씀드리니까 얼마 있는지를 정하고 가세요만 했는데 그 자금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경로를 정하고 가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매도한 잔금이 들어올 때가 돼서 이제 부동산 가면 소장님 그래서 자금은 얼마나 있는데 이렇게 물으시면은 소장님 제가 잔금이 3월 말에 들어오는데 요게 대출이 하나도 없어서 전세금 빼주고 나면 4억 정도 통장에 들어와요. 요렇게 말하면 저 4억이 있어요. 이것보다 훨씬 더 신뢰감이 있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소장님들 그 돈을 왜 물어보지? 나 돈 없다고 구박하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실제로 거래할 사람인지도 보시고 그 자금에 맞는 물건 추천해주고 싶어서 이제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전세 살고 계신 분이 전세 빼서 월세 살면서 나중에 새 아파트 될 거 투자하고 싶다 그럼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소장님 저 지금 전세 5억에 살고 있는데 5월만 만기예요. 요거 나오면 저 이번엔 빼가지고 월세로 옮기고 여기 관리처분 인가난 거 입주권 사놓고 있다가 새집 되면 들어오려고요. 이렇게 말하면 완전 찐으로 찍히시는 거예요. 내 집 마련 진짜 하고 싶구나. 그러면 이 구역보다 5억 정도 있으면 여기 아니야. 내가 물건 있는데 저 위에 지하철역 바로 옆에 거기도 갈 수 있어.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진짜로 그래요. 5억 정도 너무 충분하지. 이러고서 또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경로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야 되고 결국에는 그냥 사람 사는 거 똑같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머리 너무 쓰지 마시고 작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가서 하면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 정도 모습이면 이 사람이 첫 집 사는데 얼마나 뭐 유창하게 이런 용어들을 알기를 바라겠어요. 오히려 소장님은 진짜 손님 왔다. 이런 마음으로 그죠. 진짜 좋은 물건, 거래될 만한 물건들 아마 브리핑 하실 거예요. 그냥 내가 관심이 있고 뭐 어느 정도 총알 좀 부족하더라도 좀 있고 자금 있고 그러면 어떻게든 막 도와주려고 해. 그렇죠. 예전에 막 상승기 때는 막 그런 것도 있었잖아. 내가 빌려줄게. 맞아요. 그런 걸 하지 마. 맞아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왜냐면 괜히 사람 간에 돈거래하다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아까 우리 부록 얘기를 좀 잠깐 하다 말았는데 여기 이제 제가 특정 지역에 있어서 제가 지역은 이름 말 안 할 건데 A라는 지역이라고 할게요. 이 A라는 지역을 굳이 초판 한정 부록으로 했단 말이죠. 시세까지 다 넣어서 이게 그냥 봐도 이게 보통 그냥 작업이 아니거든요. 꽤 시세 조사만 한 달 걸렸어요. 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조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역을 안 밝히셔도 되니까 네. 이 지역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관심 두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뭐 호재 때문에 그러는지 교통 때문에 그러는지 뭐 인구 때문에 그러는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팁을 주세요. 우리 정답은 구독자분들에게. 아까도 드렸는데 역시 네. 가격. 가격. 역시. 뭐 입지, 호재 뭐 다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게 사실 가격에 다 맞아요.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가격이 지금 제가 지도에 넣은 지역은 올해 공급이 폭탄. 그러니까 올해 오를 일이 절대로 사실 없어요. 미쳤나봐 진화했어. 그런 데를 왜 넣었대? 그러니까 넣어드린 거예요. 불인이들도 제가 제 책은 초보자를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임장이라도 정말 가보시고 공부라도 해보시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이 지금도 사실 가격이 되게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더 내리거나 이 가격이거나 할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1년 동안 천천히 공부하면서 내 집 마련이나 아니면 갈아타기나 요 지역 인근이어서 가능하신 분들이 충분히 매력 있게 보셔도 좋다. 자신이 있어서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를 지금 시장에서는 급하게 계약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천천히 지역과 지역을 비교해 보세요. 제가 어느 도시 하나를 통째로 넣었는데 그 도시 내에서도 구끼리 비교를 해보셔도 그렇죠. 좋고요. 아니면 여기 인근의 다른 도시하고 비교를 해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교통 여건이 확실하게 좋아져서 강남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는 그 도시 내에서도 그 구역을 더 유심히 보셔도 돼요. 상승장에서는 이런 노선이 개통될 거라고 예타도 통과 안 되고 신문에만 나도 시세가 올라요. 맞아요. 근데 그것만 겪어보신 분들은 원래 그런 줄 아는데 제가 예전에 땅을 파고 이미 공사가 시작됐는데도 여기 지하철역 생기는지 부동산은 아무도 몰라. 그런 시장 지나가 보셨죠, 시스님? 네. 제가 상승장 때 그런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무슨 땅을 파는데 어떻게 시세가 안 올라. 시장이 죽으면 그래요. 근데 그게 언제 오르냐? 한꺼번에 시장이 좋아지면 그 모든 호재가 한꺼번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게 사실은 단순히 뭐 금리가 낮고 뭐가 좋고 이것도 반영이 되지만 그동안 못 오른 게 눌려있던 것이 오르는 곳들이 심하게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시세가 올 1년도 심하게 눌릴 지역. 공급이 많아서 전세가는 더 떨어지고 전세가가 떨어지니까 매매가를 같이 끌어내릴 지역입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개별 물건 가격은 또 제각각이에요. 전체 가격이 이런데 뭐 예를 들어서 역세권, 새 아파트 1, 2년 안에 되는 건데 5억도 안 돼. 막 이런데 거기서 한 5, 6천 이상 더 싸? 그렇다면 어떨까? 이런 제가 퀘스천을 드릴게요. 결정은 항상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조금 더 빠져줘도 그걸 버틸 마음의 힘이 있어요. 누가 딱 찍어줬을 때 그걸 매수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원망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버틸 힘이 없어요. 마음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 충분히 하시고 제가 초보 때 계절이 3번 바뀌도록 임장했어요. 겨울에 시작해서요. 등기를 9월에 쳤어요. 그 다음에 네. 9월. 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제 전재산 들어가는 건데. 그 정도 집 한 50개 넘게 본 것 같아요. 그 정도 임장 가보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월급 아껴가면서 모은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임장 그렇게 안 가보고 누구 한 얘기 하나 듣고 아니면 2-3군데 가보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때 너무 재보다가 이 시장을 놓쳤어. 상승으로 이미 갔어. 그럼 나는 루저네?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번 시장에 진짜 발품을 한 집을 100개는 봤는데 너무 걱정하다 못 샀어도 그게 다 켜켜이 내 경험이고 내 인사이트로 쌓이고 다시 상승장을 탔을 때 지난 상승장과 비교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매력이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다시 그 상승장 초입이나 지금 현재 여전히 초입이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매수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시면 돼요. 네, 네. 좋습니다. 나중에 이게 어떻게 또 변화되는지를 네. 보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그렇죠. 네. 많이 느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이 A라는 지역을 보시면은 그 옆에 B, C 네. 그리고 본인들 집 주변 네네. 이런 데도 보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 부동산은 비교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네. 자, 그리고 이제 투자도 오래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네. 이제 책도 출간하시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시고 그러면 앞으로도 네. 더 이제 그럴 거고
이미 충분히 많이 만나보셨겠지만 좀 기억에 남는 어떤 수강생분들이나 주변 지인의 어떤 에피소드, 뭐 사연 이런 거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그 핸드폰에 초기 화면에 저장하고 있는 우리 수강생 후기인데 사실은 이미 이번 문제는 자기 혼자 이렇게 물건을 사신 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누가 사라고 하거나 그냥 감으로 사거나 급해서 사거나 이런 분들 꽤 있으실 텐데 굉장히 실망되고 되게 답답했는데 뭐 제 강의 듣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길을 자기가 어떤 점에서 놓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걸 알았다 그러면서 뭐 이 강의 가치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누군가한테 뭘 가르치면서 사실 가장 보람이 있을 때가 그때였어요. 스스로 찾아간 거. 뭐 내 강의가 얼마나 좋다를 떠나서 저하고 한 달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저 이런 거 말고 그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이 되어서 달아가는 거잖아요. 그 점에 되게 굉장히 제가 많이 감동받고요. 또 영상 이렇게 올린 것 중에서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주로 하긴 하지만 저는 제가 집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중개사님하고 잔금하는 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중개사님이 조금 실수를 하셔서 지금 매수하신 신혼부부랑 저를 굉장히 당황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할 때 제가 그랬어요. 중개사님 하시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특히 매수하신 분 신혼부부 전재산 아니냐. 거기다 2억 대출까지 일으킬 때 오늘 뭐가 잘못될까 봐 얼마나 시겁해 하셨을까.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꼼꼼히 챙겨주실 때 그분이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이 사실 축제 같은 날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던 날이 되지 않았냐 하면서 소장님 하시는 일이 정말 중요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제가 투자를 좀 한 걸 아셨으니까 이런 일 뭐 눈도 끔짝 안 하고 막 좀 이렇게 무섭게 막 이런 사람인지 알았는데 이런 얘기 듣고 되게 놀라셨거든요. 전 진짜 그런 마음이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게 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제 영상 댓글에서 가장 제가 마음이 갔던 댓글이 뭐냐면 내가 50이 다 되는데 이제 4월에 첫 등기를 쳐요. 본인 집? 네, 처음 집을 사신 거죠. 나 여태까지 정말 뭐 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 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정말 공부 열심히 하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자산도 하나도 못 늘겼어.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치. 우리가 집을 그냥 젊었을 때는 뭐 아파트 청약 받으면 이제는 싸게 원가에 사서 집 이렇게 가격 좀 잘 오르고 이런 개념만 있고 아무것도 따로 공부하거나 하지 않고 막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새 그냥 후루룩 시간 가거나 어떤 안 좋은 경험 때문에 집은 안 사는 거야. 이렇게 나름 좀 결론을 내리고 살거나 하다가 한 1, 20년 이상이 지났더니 정말 이렇게 됐더라. 그분이 그거 왜 남기셨겠어요. 사실 어찌 보면 부끄러운데 그거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냥 보고 귀감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읽어졌어요. 저한테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2030 분들 그리고 뭐 40대도 마찬가지예요. 집이잖아요. 지금 하락장인데 네,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이다 싶을 때 내가 들어가 살면서 거기서 누리는 그 안정감. 제 사촌동생 하나도 인천에서 동구 하면 아주 변두리 공단 옆에 살았어요. 거기서 20년을 집 한 채 처음 그런 거 있잖아요, 치수님. 왜 임대로 몇 년 살다가 이제 분양받아서 사는 24평 아이가 하나니까 사실 괜찮기는 했는데 그 집 살면서 사실은 뭐 지난 상승장 보기도 전에 조금 있으면 남편이 이제 정년퇴직할 나이도 이제 다가오고 50 들어가면 지금 40대 후반이지만 40대 후반? 죄송합니다. 40대 중반쯤 되는 것 같아요. 미안해, 동생. 그래서 어떻게 내 자산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때 현타가 온 거죠. 그러면서 제가 같이 데리고 임장도 다니고 이렇게 좀 도와주기는 했지만 스스로 그 집도 팔고 또 남편 주식하던 것도 정리해서 불인이가 어떻게 꼭대기에 팔긴 팔았어요. 근데 이걸 알아서는 아니고 대신에 또 바로 사서 자기가 산 것도 가격이 좀 내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코가 이렇게 쑥 빠져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인천 임장 갔을 때 전화하면서 야 너희 집 도색 들어갔더라. 너무 예쁘다. 그랬더니 뭐 도색 들어갔어? 뭐 이런 반응이 있을 줄 알았어요. 이제 집값이 내렸으니까. 근데 언니 그래? 진짜 예쁘지? 목소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목소리 톤에서 바로 느꼈어요. 24평에서 34평 늘려서 브랜드 아파트 역세권으로 인천 동구에서 부평구로 간단 말이죠. 뭐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너무 이게 차고 넘치는 내 집이잖아요.
거기서 살 거니까 오래오래. 그런 것들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 집, 물론 똘똘해서 자산 가치도 상승해주면 좋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고요. 집이 주는 안정감을 단순한 돈으로만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예, 많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안타까운 게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하면 뭐 시장 경제에 도움이 되고 어떻게 회사에 자금이 들어와서 좋은데 그러면 왜 팔죠? 팔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불면은 차익도 실현시키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그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이 이제 당연히 가격이 낮은 데 사서 좀 더 높은 가격에 팔고 누구나 당연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 자체만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돼버리면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맞아요. 근데 집을 사는 목적이 그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뭐 여기 진화의 작가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가족들하고 좀 더 내가 편하게 살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 그거랑 어떤 투자적인 관점이랑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제 주변에 내 집 마련하는 분들 보면 한 80, 90%가 투자 마인드야.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그걸 이제 하는 게 사람이다 보니까 쉽진 않아요. 맞아요. 쉽진 하지만 않아요. 그걸 이제 조금 더 생각하면 이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이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저희 채널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 오늘 시스님 채널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감사하죠. 최근 한 2년, 뭐 작년까지만 해도 3년, 이제 제가 조용조용히 이렇게 투자하다가 하나씩 지인들 알려주기 시작하고 블로그 하고 이렇게 알려지니까 시스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인들 전화. 그냥 전화로 좀 도와달라고 하면 괜찮은데 왜 그때 그거 살 때 왜 나한테 같이 사자고 안 했어? 이런 얘기죠. 뭔지 아시죠? 그리고 저는 사실 집도 제가 사는 집도 아까 제가 집값 안 오른다는 그 산 옆에 거기서 10년 살았어요. 투자 이미 시작했는데도 거기 집값 안 오르는데도 계속 사는 이유는 저는 이제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는데 이런 그런 공격적인 투자를 위한 분리가 아니라 남편이 투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실거주 집은 투자하고 별개로 생각해야지 제가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는 상태. 집값이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살았어요. 그냥 살았는데 저희 딸이 이제 중학교 갈 때쯤 돼서 그때까지도 다 새 아파트가 안 돼서 거기 계속 살았어요. 나 학원지 가서 공부 좀 제대로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 딸이 그런다는데.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2번 정도 우리 딸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학원지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약간 하락, 보합장이 길게 가서 다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인식이냐면 부동산은 원래 안 오르는 거야. 4, 5년 이상 그렇게 가잖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하락 시작돼서 언제 반등하나 뭐 이런 얘기하지만 그게 진짜 보합이 오래 가면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사는 시기였어요. 근데 제가 산 옆에 변두리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사는 도시 최고 학군지 최고 입지 1등 아파트를 가서 그 주변만 골라서 이제 아파트를 사는데 거기에 빈집이 있는 거예요. 빈집? 네. 와우. 인근에 신도시가 계속 공급이 있으니까 새 아파트 찾아서 이사를 가면서 못 팔고 이제 앞으로 이런 집들이 나오실 때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처음에 그때는 이미 투자한 지가 꽤 돼서 정말 그리고 가격을 비교해 봤더니 이렇게까지 거품이 아니라 기름까지 다 빠졌어요. 뼈다귀만 남은 상태? 네네. 골라 샀잖아요. 그때 제 주변에 제가 집들이 진짜 크게 했어요. 집에서 밥 해가지고 20몇 명씩 집들이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제가 왜 이사 간지 다 알아요. 아이 공부 때문에 간다는 거, 그 동네가 최고 비싸다는 거, 그 아파트 거기가 최고 그 도시에서 제일 부자 동네라는 거 다 알아요. 그렇게 이사 간 거 다 아는데 저 따라서 이사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1, 2년 동안 아파트값 전혀 안 올랐어요. 3년 넘어서 흐름이 오니까 저는 그때 솔직히 아이 하나만 봤는데 그 다음에도 거기가 더 폭망할 지역이다. 미안해 하비나 저 이사 안 갔을 거예요. 다른 방법을 구했겠죠. 전세 갔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근데 아니 최고 학군지가 이게 지금 말이 돼? 이게 사실 하락장과 보합장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게 이사를 갔는데 흐름이 왔어요. 그 도시에. 제가 사는 아파트도 오르기 시작하는데 얘가 미친 듯이 1년 6개월이 오를 동안 내가 팔고 나온 아파트는 지금 여기 아파트값, 집값 오르는지 몰라.
1년 6개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하락이 시작하니까 걔가 먼저 내려. 여기는 아직 내리지도 않아요. 여기는 지금 내린 거 찍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네. 이게 입지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내가 그 아파트 이사할 때 뭐 제재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 그럼 내가 그 빈집이 막 있는데 막 데리고 가면서 여기 한 5, 6년만 기다리면은 재건축 연한까지 저 이것까지 생각했거든요. 연한도 다 차고 중심지지 학군지지 얘가 다 가지는데 아파트만 낡았는데 거기다가 재건축 이슈까지 들어오잖아. 여기가 이 도시에서 지금도 대장인데 그 다음엔 어떻게 가져갈지 장담을 못할 정도 날아갈 거다 말을 했으면 누가 믿었을까. 맞아요. 빈집이 있고 가격도 지금도 이렇고 집은 막 25, 6년 돼가지고 낡아 빠졌고 그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있습니다. 누구요? 공부하는 사람. 지금 이 시장 우습게 보고 무섭게 보고 도망가지 마시고 차근차근 공부해요. 정말 좋은 건 내가 공부할 때까지 시장이 기다려줘요. 당장 올해 안에 뭘 사거나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입지 공부도 천천히 해보고 내가 사는 아파트, 내가 사는 오피스텔, 부동산이라도 한번 가보고 내가 사는 게 혹시 전세면 이 전세에 더 싼 거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이러면서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다루는 게 부동산, 집이잖아요. 아까도 주식 얘기하셨지만 주식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어도 살아요. 근데 집은 필수재예요. 필수재이자 이게 자산 가치가 높잖아요. 저희 자산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하면서 책 한 권도 제대로 안 보고 누구 얘기 듣고 무서워서 하고 아니면 겁나서 안 하고 이런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공부해보고 그래도 부동산은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일단 한번 공부해보세요. 책으로든 저희 같은 유튜브들이 올려주는 영상 보면서 한번 내가 스스로도 판단해보고 그런 시즌이 되면 어떨까.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셨어도 3, 4년 지났을 때 그때 내가 봤던 애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 번 정도만 체크해 보셔도 인생에서 부동산이 어떤 의미로 들어가야 되는지 자리 잡아야 되는지를 제대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결국 움직이는 사람이 네. 뭔가를 얻어갑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맞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네. 아까 그게 좋았어요. 네. 그렇다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맞아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영상 보시면서 네. 작가님 책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을 찾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또 다음에 소중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네, 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